최근 뉴욕 증시가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 긴축을 놓고 투자 심리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인데요. 한국 증시도 추세를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춤추는 듯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동향과 전반적인 시장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뉴욕 증시 보니까 도대체 네. 전문가들도 종잡기 어려울 정도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네네. 영향을 우리 증시가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연구원님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은 어땠습니까? 2주 첫 시장인데 뭐 큰 변화는 없었나요? 나름의 좀 큰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장 어떤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예. 이게 지금 장 중반 이후로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면서 네. 지금은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증시가 마감을 하는 전약 후강의 장세를 그래요? 보였습니다. 요 몇 가지 변화 요인들이 있는데 예. 일단은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높게 나옴에 따라 그 미국의 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러한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 지난달 말 이후로 국내 증시에 입성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둘러싼 수급 왜곡 현상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못했었거든요. 수급 왜곡 현상이요. 예,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예. 다른 종목들을 파는 이러한 현상들이 1월 달부터 내내 있었는데 지금 상장 직후에도 아직까지는 좀 이른바 그 여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그 충격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예. 보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국내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들 위드 코로나 기조로 본격 전환한다는 이러한 기대감, 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장 중반 이후에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전반적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뭐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네, 조금 나아졌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미국의 그 1월 고용 지표가 아주 좋아졌긴 한데 네, 요즘 보면 네. 빅테크 기업들 네. 있잖아요. 뭐 주가가 너무 출렁이는데 네.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 그럴까? 네. 이 추세는 종합적인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 미국 시장도 네. 지금 굉장히 그 격렬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격렬함의 격렬함? 강도. 예, 그 왜냐하면 주가가 그 개별 기업들도 실적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극명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복불복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면은 정말 주가를 위로 엄청 세게 당기고 예. 안 나오면 일단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이 팔다 보니까 예. 이렇게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0% 이렇게 예. 하락을 기록하고 예. 또 뭐 오히려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애플 이런 것들은 거의 10%대 이렇게 시가총액들이 거의 1,000조 넘는 기업들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것을 보면은 예. 미국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예전에는 그 유동성만으로 올라가는 장세, 거의 모두가 행복했던 장세에서 벗어나서 예. 이제 좀 더 보수적이고 실적 베이스로 접근하는 시장 색깔로 변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저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적인 종목별 선택적인 투자 심리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그런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은 네. 이제 연준의 통화 긴축 움직임에 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 연준의 정책 방향이 시장을 좌우하는 좌지우지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뭐 지금도 아직 그런 기류는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이제 다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예. 이제 얼마나 인상할 거냐가 관건으로 지금 얼마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5bp가 예.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이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모습인데 지금 최근에 뭐 미국 고용 시장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이슈도 그렇고 네. 정치적으로도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를 거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게 저희가 생각보다는 세게 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다시 말해 50bp 정도는 인상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0.50%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도 시장이 위아래로 굉장히 격렬하게 흔들렸고 코스피는 뭐 월간 기준으로 10% 넘게 빠졌던 것도 이러한 연준의 정책에 대한 가속화가 우리가 12월 말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들이 일시에 반영이 되면서
그런 불안을 유발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증시 같은 경우 1월 말 국내 연휴 기간을 거쳐서 대부분 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상황의 그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 3월 FMC 3월 15일, 16일에 있고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예. 결과 발표 예정인 이 3월 FMC 때 어떠한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때까지는 증시의 변동성들은 한 번 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횟수도 조금 늘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좀 확실히 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맞죠. 그래서 그 뭐 일각에서는 이제 연내 6회 혹은 연속 7회, 차례? 예, 7회까지도 지금 일곱. 보고 있는데 예. 이거 그렇게 다들 보는 이유도 예. 지금 물가 이렇게 7%대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잡을 거냐. 세게 해야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가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 가장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중요한 데이터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정점을 형성하고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2분기에 정점을 형성하고, 치고 좀 물가가 안정세로 네, 접어들 줄 것 같다? 것으로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막 6회, 7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냥 평균값 4회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연내 금리 스케줄은 네 이렇게 차례 보고 정도 오를 네. 정도 될 네, 것 맞습니다. 같다. 아, 사실 이 물가가 중요하니까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이번 주 목요일 또 이게 발표가 된다고 그러죠. 네, 굉장히 맞습니다. 네. 긴장을 하고 숫자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12월 달이 7% 남았는데 예. 지금 이번에 발표된 1월 달은 시장에서는 7.3% 정도로 예상하고 7.3%까지 있습니다. 오른다. 그렇군요. 빅테크 기업으로 돌아와서 보면 아까 네. 말씀하실 때 메타 전 페이스북 주가 네. 뭐 거의 하루 만에 시총 4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인데 이런 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큰 회사에? 저도 이거 주식시장에 좀 나름의 오래 있으면서 이러한 현상들은 예.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이 빅테크들이라고 하죠. 이쪽에 대한 걸었던 기대들이 워낙 컸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일시에 더 많이 빠졌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메타 같은 경우는 사명을 메타로 바꾼 만큼 이제 예.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가속화를 걸고 드라이브를 건다고 천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쪽에서 이제 숫자가 잘 안 나오는 거, 실적들이 잘 안 나오는 측면도 메타버스가 네. 신성장이다. 네. 메타버스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장에 있던데 메타버스 때문에 메타 주가가 저렇게 예, 그 영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페이스북 실적이 작년 4분기 때 이랬으면은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왜냐하면은 작년 4분기 때는 이른바 그 스토리 내러티브 예. 이 메타버스를 둘러싼 스토리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장밋빛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게 작년 거의 이제 4분기가 지나면서 그쪽에 대해서 이른바 기대감이나 과열이 좀 많이 식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 메타 같은 경우도 예. 뭐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이 안 나온 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밀고 투자를 했던 메타버스 사업 쪽에서도 예상보다는 좀 오래된 좋은 숫자를 보여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 그렇게 되면 본연의 사업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메타 같은 경우 주가가 급락을 했고 네. 반면에 뭐 아마존이나 애플, 예. 구글 같은 알파벳 같은 경우는 본연의 사업에서 실적들이 잘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그렇지 믿을 건 얘네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제 실적 위주로만 우리 접근하자 예. 그런 식으로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을 만들어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이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네. 지침 네, 이거의 영향을 결국은 애플에 네. 영향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메타는 많이 안 좋은 쪽으로 받았고 맞습니다. 아마존은 뭐 아무래도 구글은 괜찮고 그렇죠.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까? 그 개인 보호 정책이?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른바 그 메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글로벌 대형 성장주 테크주들인데 그것도 그 빅테크들 안에서는 예. 나름의 의뢰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애플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애플의. 메타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가야만 하는 예.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정보 정책 보호 바뀐 게 메타로 하여금 이른바 조금 그 경제적인 혜자도 별로 없었던 사업에서 약간의 좀 쇼크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광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도 국내 시장
한동안 조금 이렇게 뭐 지난 주 후반에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흐름이 네. 뭔가 이게 바닥에서 좀 탈출하는 흐름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예. V자 형태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예.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라고 해서 그 2월 중순 이후로 예. 그 2월 달 이제 중순에 1월 FMC 의사로 1월 FMC에서 연준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공개하게 되는데 이달에요. 예, 거기에서 이제 향후 양적 긴축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른바 지금 1월 달에 급락에서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움직임처럼 바로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예. 한 이중 바닥, 한번 진바닥을 확인하러 내려갈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질척거리는 땅으로 네. 빠져들 가능성 네. 배제할 수 없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월 달처럼 굉장히 격렬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예. 저점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저점이 코스피 기준으로 대략 2,614포인트였는데 예.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은 지금부터 다시 팔고 현금 마련해야 돼? 네.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팔고 건데 현금을 마련하는 네. 방법.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금 2,600선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 2,600의 영역에서는 그 매도 대응보다는 관망, 혹은 좀 더 나아가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600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우리나라 증시 총 청산가치 1배를 하회하는 PBR이 PBR이 1 이하로 간다? 1 이하로 가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과거에서 봤을 때도 대형 위기급이 아니라 그런 아닌 상황에서 PBR이 1배 이하일 때 매수하는 전략은 나름의 유효한 성과를 가져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네. 저는 2,600에서는 도망치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2,600선으로 조금 대해서는 네. 도망치지 말고 분할 매수하는 방안도 좀 권고할 만하다. 네. 그런 그리고 거네요. 또 이어질 수 있는 거는 이거겠죠.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냐라는 생각인데 이번에 이 반등장 때 어느 정도 그 교체 매매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를 조금 재편하시는 것도 저는 현금이 없을 때 네. 대안적인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잠시 거론을 하셨는데 네.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네. 다른 큰 주식을 팔고 이걸 산다는 얘기인데 2차 전지주의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2차 그렇죠. 전지주 전체가 조금 괜찮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는데 지금 근데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려고 다른 2차 전지주를 파는 것도 있고 또 특정 이제 기업 어떤 기업들에서는 지금 이쪽에서 좀 안 좋은 이슈, 내부자 거래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2차 전지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예. 저는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지 스토리나 내러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예. 이 업종들은 지금의 주가 급락을 이용해서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한번 그 담아도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는 뭐 괜찮게 보고 네네. 국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또 상당히 그 관심을 갖는 게 이 빅테크 역시 테크 기업이지만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네. 워낙에 쭉 오랫동안 빠지다가 좀 네.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나 국회의 규제 이슈가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이걸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지금의 수준에서 플랫폼 기업들 주가를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주가 자체는 이미 다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대형 인터넷 플랫폼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작년 고점 대비 거의 30% 넘게 많이 빠져서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뭐 들어가고 싶은 구간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만으로도 다만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부 규제 리스크들도 있고 또 특정 오너 일가들의 그 모럴 해저드 리스크가 있는 업종 기업들도 있는 만큼 예. 그쪽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여기도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네. 저는 미래 성장성 같은 경우 주가의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저희도 또 기회비용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사서 10% 오르는 것보다는 딴 쪽 사서 15% 오르는 거 이러한 것들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은 플랫폼 업체들은 살짝 그 약간의 보수적으로 보시고 차라리 보수적으로. 예, 네. 지금 데이터들 수출 데이터들도 그렇고 기업 이익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가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도 역시나 괜찮게 실적들이 나올 전망입니다. 반도체 실적이 괜찮게 예상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수출 대형주들, 수출에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이러한 국내 주력 업종들 예. 이쪽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증가율은 조금씩 둔화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 수출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으니까 수출 대형주들은 좋게 본다 그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또 반도체 업종들, 뭐 장비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업종도 좋게 보는 거는 그 미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나 구글, 그다음에 뭐 애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뭐 서버용 쪽으로도 수요들을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흔히 말해서 고간에서 인심난다고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도 다시 좀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주가 동향, 우리 시장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